안녕하세요. 셀럽북 리뷰의 구유진입니다.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즐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튜브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읽기와 쓰기 중심에서 보기의 가능성까지 이야기한 김성우 엄기호의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 셀럽 신종호님의 리뷰 시작할게요. 매체의 다양화와 탈텍스트의 미래. 문자가 등장하기 전 말은 흔적 없이 허공에 흩어졌지만 말이 문자로 기록되면서 인간의 소통 방식은 혁명적으로 변했다. 지리적인 제한, 시대의 장벽을 넘어 타인의 삶에 접속하고 자기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동영상 매체의 부상은 문자 중심의 소통 방식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2018년 뉴욕 타임즈가 발행한 특집 기사의 제목은 탈텍스트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였다. 이 기사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텍스트의 쇠퇴와 비디오, 오디오의 파급 및 영향력의 폭발적 증가에 있다. 라는 논쟁적 선언으로 시작된다. 문자 매체가 조만간 사라질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온라인에서만큼은 오디오와 비디오에 주도적인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초등학생들이 문자 매체보다 영상을 통한 정보 접근을 선호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책이나 백과사전, 심지어 검색 엔진도 아닌 유튜브가 지식의 제1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초교육을 받은 40, 50대와는 판이한 환경이 도래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매체의 다양화라는 차원을 넘어 세계를 인식하고 지식을 구성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 맺기의 양상을 구성하는 방식의 거대한 변화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구한다. 유튜브와 같은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읽고 쓰기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문해력의 추락 현상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세대 간 소통 단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는 이와 같은 시대 변화의 직면에 문해력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해 영상이 글을 집어 삼킬 것 같은 시대에 읽기 쓰기는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 미디어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문화연구자 엄기호와 응용 언어학자 김성우의 대담을 통해 전개한다. 문해력과 리터러시. 리터러시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널리 쓰인 건 오래되지 않았다. 그전에는 문식성이라는 용어가 한참 쓰였고, 최근에는 문해력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문해력이라는 말보다 리터러시라는 외래어를 차용하고 있어서 점차 리터러시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리터러시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 리테라투스에서 나왔는데, 고대에는 문학에 조예가 있는 학식 있는 사람으로,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자신의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됐다. 시대에 따라 리터러시의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리터러시가 불변의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적절한 의미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터러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리터러시의 대표적인 정의는 유네스코와 OECD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나왔다. 유네스코는 리터러시를 다양한 맥락과 연관된 인쇄 및 필기 자료를 활용해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계산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OECD는 리터러시를 특정한 능력과 행동 양식으로 보면서 일상생활, 가정, 직장,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리터러시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두 저자는 미디어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리터러시를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할까 등을 논의한다. 리터러시를 정의하는 권력.
소위 문해력 교육은 학력고사와 수학능력 시험을 거치는 동안 비교적 짧은 텍스트를 주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골라내거나 단어의 의미나 문맥을 파악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중심의 문해력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영상, 소셜미디어, 검색이 올라갔다면 이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그러한 구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즉, 40, 50대가 경험했던 지식의 토대가 이제는 10대들에게 지식의 토대로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즉, 리터러시의 변동이 일어난 셈인데 글의 세계가 속하는 사람들에게 이 변동은 위기일 테지만 변화의 과정에서 본다면 위기가 아니라 변동인 것이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말하고 듣는 것이 읽고 쓰는 것으로 전환됐다면 지금은 정보나 이야기를 읽고 쓰는 게 아니라 보고 찍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요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참조하는 것은 이제 블로그가 아니라 유튜브다. 유튜브를 보고 갈 곳을 찍는 것이다. 매체의 변화로 인해 읽고 쓰는 것을 중심에 둔 사람들은 보고 찍는 게 중심인 사람들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은 성인 중심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가진 패드를 손으로 저작한다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클릭한다거나 하는 일에 능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은 빼놓고 나머지 것을 평가한 다음 자신들을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성인들에게 맞게 리터러시를 정의한 다음에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낙인 찍는 것. 그것이야말로 권력이라는 게 두 대담자의 생각이다. 읽기는 여전히 유효한가? 문자가 보급되기 전에는 경험이 기록되지 못했고 기억의 상태로 각자의 머릿속에 담겨 있었다. 문자 덕에 경험이 문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주요한 건 기억이 텍스트로 변환된다는 것 자체가 지식의 확대를 함의한다는 점이다. 모든 텍스트가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개개인의 경험을 기록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지식의 성장을 수반한다. 지금 이 순간을 과거로 만들어 미래에 남기는 것이 글의 기본적 역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쓰인 글은 해석을 기다리는 그 무엇이 된다. 읽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텍스트로 여기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석은 자기만의 해석이 된다. 의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독하게 자신만의 완결적인 의견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근대적 시민이고 개인이라 할 수 있다. 읽기가 어떤 역량을 키워주느냐는 주제와 결합해 본다면 읽기는 고독해질 수 있는 역량과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 읽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고독해지는 게 아니라 외로워진다. 고독이라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읽기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다음으로 문자와 읽기가 키워주는 역량은 역사에 대한 감각이다. 역사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 흐름의 사건들을 엮을 줄 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유란 당대를 뛰어넘고 동시대를 뛰어넘는 것이라서 기록이 있어야만 한다. 기록이 있을 때만 당대라는 동시대를 넘어서 당대 이전에 무엇이 있었기에 당대가 이렇게 구성되었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읽기라는 것은 개인과 동시에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된다. 여기에 또 하나, 읽기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자기,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종식했다. 읽기는 개인을 만들고 역사적 주체를 만들되 동시에 거대 주체가 아닌 작고 소박한 주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읽기라는 행위가 가진 매우 독특한 특징이라는 게 대담자 엄기호의 견해다. 여기에 대담자 김성우는 읽기와 쓰기의 추상화 능력,
즉 시 공간상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를 개념적인 패키지로 만드는 능력을 강조한다. 만약 문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마르크스나 헤겔,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향유하거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쓰기와 읽기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우리는 읽기와 쓰기를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이 두 대담자의 진단이다. 사유 역량은 읽기의 특권인가? 사유 역량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볼 때 텍스트만이 이 역할을 해내는 것은 아니다. 웹툰도 가능하고 동영상이나 영화도 가능하다. 다만 방식이 다른 게 타 매체와 비교했을 때 텍스트는 나의 인생과 지식, 경험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의 사유라는 점이다. 이런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왜 그걸 책으로 읽어 복잡하게, 영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말은 그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은 나의 참여와 관여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만 지속할 수 있다. 읽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하지만 잘 만든 영상은 보고 있으면 그냥 보게 된다. 완벽한 이해는 당연히 불가능한데 책을 읽을 때와 사람을 만나서 표정을 보고 말투를 들었을 때, 영상을 봤을 때 이해의 방식은 다 다르다. 그 방식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게 필요하다. 어느 하나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을 제대로 해왔는가를 반성할 때 반드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진입장벽의 문제다. 읽기가 혁명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진입장벽이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진입장벽의 핵심이 추상성이다. 개념, 명제, 배경지식, 이런 자원이 있어야만 읽기가 가능해진다. 바로 이런 요소가 읽기를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것으로 만든다. 엘리트주의적인 경향은 비문자적인 것은 천박하고 저급한 방식이라고 일축하며 읽기를 통한 것만이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것인 양 평가하게 만든다. 그래서 읽기의 사유 역량을 특권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리터러시는 개인적 사유 역량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량이다. 리터러시의 역량을 개인화해버릴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소위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혐오의 바탕에는 리터러시 문제가 깔려있다. 여성이나 소수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도 여기에 뿌리를 둔 것이다. 삶을 향한 리터러시 교육을 향해 리터러시를 키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성과주의다. 대표적인 예로 찬반 배틀 토론과 같은 경쟁식 토론을 꼽을 수 있다. 학생들은 뭔가를 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책 한 권을 읽고 나서도 퀴즈를 풀거나 발표를 하거나 독후감을 쓰고 평가를 받는 게 현실이다. 성과에 익숙한 학생들에겐 토론도 상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경쟁이 된다. 성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의미 있는 의견이 오갈 수 있다. 성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굳이 나를 정당화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의 우리는 자기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강박적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당화되는 것만이 성과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대잠자들이 성과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 정당화를 안 해도 된다는 것에 있다. 이는 곧 나를 정당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비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해라는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이고 그 의견은 내 의견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극을 준다는 점을 성찰해낼 수 있다.
리터러시 교육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다양한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말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의 의견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절대적인 진리나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의견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리터러시가 삶의 보탬이 되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되려면 일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세계에서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조망하는 힘이 돼야 한다. 오름이라는 이름으로 타자의 삶을 억압하는 리터러시가 아니라 좋은 삶을 생각하도록 모두를 초대하는 것이 삶의 리터러시라는 것이 이 책의 독자에게 전하는 주제이자 결말이다.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몸과 사고를 어떻게 바꾸는지, 리터러시를 경쟁의 도구가 아닌 공공의 인프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새로운 시각을 열리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리뷰로 만나요. 안녕!